안녕하세요. 소방기계 두 번째 강의네요. 자, 요 두 번째 강의에 보시면요. 아까 제가 먼저 번 강의할 때, 스프링클러 할 때, 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요 감지기가 동작해서, 이 발브가 동작하는 거는요,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준비 작동식하고, 준비 작동식에도 감지기가 있고, 일제 감지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작동식은 이쪽이 뭐예요?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준비작동식도 여기는 가압수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대기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동작하면은 프리액션 발브가 동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신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발브 명칭은 프리액션 발브라고 그러고, 요건 일제 개방 발브라고 해서 그 차이인데, 도 감지기가 있고 요것도 감지기가 있다. 그거만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발브 명칭만 다르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서 여기 소화기구 나오네요. 소화기구. 자, 이 소화기구에 보면은 쭉 보시면은 나머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는데 소화기구 설치 대상이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네요. 33. 예. 그 다음에 또 소화기 분류해 보니까 수동식 소화기에 소화약제, 수계 가스계 분말 소화기 있네요. 수계 소화기에 강화액 소화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탄산 칼륨 들어간다고. K2CO3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물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소화력을 강화시킨 소화약제를 갖다 우리가 강화액이라고 그랬죠. 탄산 칼륨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강화액 소화기는 동결되지 않기 때문에 보온이 필요가 없고 탈수 탄화작용으로 목재, 종이 등을 불련하고 재연소 방지 효과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압 방식에 따라서 추갑식, 가압식이 있네요. 추갑식은 추갑된 가스 압력원으로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거고, 가압식은 뭐죠?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는 거고, 용량에 의해서는 A급, B급이 있는데 능력 단위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하네요. 능력 단위. 그래서 능력 단위가 뭐냐 하면은요, 이 능력 단위는 이게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데 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하거든요. 소방용품의 이 형식 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형식 승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냈을 땐 이게 능력 단위가 얼마라고 형식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 승인된 수치로서 이 소화기는 각각 개별로 능력 단위가 있는 거예요. 능력 단위가. 나는 능력 단위가 얼마 필요하면은 능력 단위가 얼마짜리는 몇 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하나하나 있으니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바닥 면적 기준 능력 단위가 나오나요?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에, 우리 제곱미터를 보통 해배라고 그러잖아요. 30해배에 1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30제곱미터예요. 위락시설인데, 근데 만약에 소화기 하나가 0.5단이라면 몇 개? 두 개 설치하면 1단위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에 1단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람장 집회량 이런 데는 50제곱미터에 1단위. 예.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이런 데 공동주택 이런 데는 100제곱미터에 1단위. 예. 기타는 200제곱미터에 1단위네요. 만약에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 또 실내를 경우 기준 면적의 2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이, 내가 100제곱미터에 한 단위인데, 이때는 뭐죠? 200제곱미터에 한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주요 구조물을 내화구조로 하고 이랬을 때. 용도별로는요, 보일러실, 주방 이런 데는 25제곱미터당 1단위인데, 전기 쪽에는 전기시설은 50제곱미터에 1단위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소화기는 각 층마다 소형 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 배치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자동 소화 장치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탐지부, 그죠? 탐지부는 이제 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지포가 메탄이죠? 매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해가지고 프로판 C3H8 요거는 메탄은 가볍고 프로판은 공기보다 무거운데 요거는 그 탐지부가 천장면 마이너스 30cm 이하, 천장면은 그 바닥면은 플러스 30cm 이랬더니 이하, 이렇게 그 탐지부를 설치하면 된다. 이것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쭉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A급 화재, D급 화재, 뭐 B급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런 A, B, C, D급 뭐 이건 했어요, 그죠? 우리 그 연소 이런 맨 마지막에 했는데 주방 화재를 K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K급은 NFPA에서 K급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저쪽 그 ISO에서는 뭐예요? F급이라고 그랬잖아요, F급. 똑같은 얘기예요, F급인데. 만약에 K급 하면 뭐죠? 이 주방이 뭐예요? 영어로? 키친. 아마 그 키친에서 따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방 화재가요, 보면은 식용유, 식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 등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K급 화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기 유입 차단뿐만이 아니라 연소원이 냉각작용을 동시에 발현시켜서 소화를 한다. 나머지는 뭐 쭉 그렇고, 이제 물에 대해서 할게요. 물의 특성. 이 물의 특성이요, 여기 뭐죠? 이렇게 이 두 가지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의 특성은 여러분들 대충 다 아니까 쭉 하고, 화학적인 성질을 제가 저 앞에서도 했죠, 그죠? 물에 대한 특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 교류 공유, 우리 원소 결합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 형성된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원자가 전자를 서로 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도 뭐예요? H가 전자 하나를 내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H가 전자 하나씩을 내어놓으면은 여기 뭐죠? 이렇게 H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서로 내어놔가지고 이렇게 결합한다고 했어요. 이걸 원소 결합이라고 그러고, 공유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씩을 내어놓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 우리가 이제 공유 결합인데 이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수소 결합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게 또 산소하고 결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이것도 지금 다 했던 건데, 물이 증발하면 뭐죠? 이렇게 이 최적 팽창을, 이게 그죠? 최적이 얼마 증가하는 거 있어요. 그죠? 최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기압에서 20도씨 되면은, 이것도 한번 다시 하면 대기압에서 20도씨, 대기압에서 1기압이잖아요. 요때 최적은 뭐예요? 보통 0.001 메타의 삼승포 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0도씨 증기의 최적. 그러니까 100도씨, 이게 100도씨 증기의 최적은 얼마냐면은 1.673 메타의 삼승 킬로그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로 나누면 몇 배요? 최적이 1670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1670배로 최적이 팽창한다는 얘기예요. 최적 팽창이 1680 팽창비가. 자, 요것도 했고 증가한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또 쭉 밑에 나오면은 질식작용이 있잖아요. 질식작용에 이게 뭐냐면은 0도씨에서 뭐예요? 250도씨로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이것도 했잖아요. 영도시 H2O 1몰이 22.4리터고 18g이라고 그랬잖아요. 1몰당 18g인데 250도가 되니까 220.4 곱하기 절대온도 0 플러스 213, 그게 42.9로 돼가지고 여긴 뭐예요? 보통 물 1리터는 1kg이니까 이것도 우리 연소이론에서 맨 먼저 했잖아요. 기본 개념에서 했어요. 이게 2380배 팽창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우리가 질식작용이에요. 질식작용.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영도시 250도가 되니까 2380배가 팽창. 자, 그 세 번째는요, 또 뭐가 나오느냐면 냉각작용인데, 여기 냉각작용인데 뭐냐면은 이게 15도씨 물 1kg을 얼마로 하냐면은 250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바꿔주니까 여기 약 700kcal 열을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열, 그러니까 15도를 100도씨 물을 올리고 또 100도씨 물이 증발할 때 540kcal.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이게 그 수증기가 100도에서 250도로 커지니까 또 이렇게 증발 현열 해가지고 이걸 세 개를 합치니까 얼마냐면 715칼로리 나거든요. 715 킬로칼로리. 약 칼로리. 약 우리가 700kcal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냉각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걸 한번 잘 보면요. 이게 물이 냉각작용을 할 때 15도씨 물 1kg을 250도로 높이니까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알아요. 정확하게는 715kcal 나오는데 그 약 700kcal가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냉각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요 질식이 되는데 0도씨에 물을 갖다가 250도씨로 만드니까 이 2380배가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질식작용이에요. 질식작용. 그 다음에 이게 1670배를 요 책에서는 1650으로 했는데 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대충 개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적이 얼마 팽창하느냐? 대기압 20도씨에서 100도씨 증기로 만드니까 최적이 여기 뭐예요? 1670배가 증가한다는데 여기서 약 1650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개념, 최적 팽창, 여기는 이제 질식작용하는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 중량비를 이렇게 나눴어요. 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냉각작용하는 거, 요 세 가지로 표시한. 요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대기압에서 20도씨의 물을 갖다가 100도씨 증기로 나누니까 최적이 이 1670배가 증가하는구나 이거죠. 0도씨의 물을 갖다가 250도씨로 만들으니까 2380배가 팽창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뭐죠? 우리가 질식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15도를 갖다가 25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니까 약 700kcal 열을 흡수하더라. 이게 뭐예요? 냉각작용이다 이거죠. 굉장히 여기 딱 세 개가 딱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 냉각 효과가 우수한 이유가 나오네요. 수소결합은 분자 사이 인력을 크게 하고, 이 인력을 크게 하니까 현열이나 잡열을 크게 해가지고 표면 냉각 효과, 또 기상 냉각 효과를 우수하게 한다. 또 아까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극성을 갖는 물질과 혼합이 가능해서 이 물은 뭐죠? 부동액이라든지 침투제, 증점제라는 점도를 증가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화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 물에다가 우유를 섞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 유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화제. 그걸 우리가 에멀전이라고 그래요. 에멀전인데, 그러니까 에멀전이 액체가 다른 액체에 작은 퍼져 있는 용액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죠? 서로 혼합하지 않는 두 종의 액체, 보통 물과 이것과 섞이지 않은 기름 등의 유기액체가
안정된 에몬시를 만들려면 뭐예요? 뭐를 집어넣어줬으면 잘 된다 이거죠. 그 뭐를 집어넣는 거, 그 제3의 물질을 우리는 유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유화제. 영어로는 이렇게 한글로는 이게 이렇게 유화제 이렇게 네. 유화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유화제. 자, 진짜 여기서 요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요거 그 물에 대해서 결국 이게 소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우리가 수계 시스템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희석작용이라든지 타격 및 파괴 효과에서 봉상, 적상, 우리가 또 무상도 있네요, 무상. 적상이에요. 봉상, 이것도 물에 봉상을 이것도 한번 했었어요. 봉상, 적상, 물방울이라는 얘기죠. 무상. 안개 무자를 써서 이게 입자 크기가 싹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봉상을 스트림이라고 그랬네요, 스트림. 적상을 우리는 여기서는 뭐냐면 입자상이라고 했어요, 입자상. 입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파티클이죠? 이게 드롭이라고, 드롭. 물방울의 드롭.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스프레이라고 그래요, 스프레이. 이런 말 썼는데, 영어보다도 봉상.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소화전 같은 데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죠? 스프링클러. 이거는 뭐죠? 물분무, 미분무 처리할 때는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팽창하니까 이게 질식작용이죠. 이것도 질식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질식작용도 질식효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질식, 요거는 냉각,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좀 달리했네요. 수소결합은 이게 물 소화약제의 장점이었네요. 소화 성능이 수소결합으로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고, 또 뭐죠?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현열이나 잡열이 크다는 얘기니까. 질식 효과가. 또 물은 복사열을 흡수하니까 이거 흡수하여 뭐죠? 화색 크기를 약화시킨다. 이게 냉각 효과죠. 그죠? 독성, 인체 무해하다 이거죠. 물이 환경 영양성도 없고, 물성은 이게 물은 공유결합부가 수소결합, 그죠? 원소결합과 수소결합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물이 얼면 뭐예요? 얼음은 액체상의 물보다도 빈틈이 많아서 분자 배열이 뭐죠? 이렇게 최적이 이렇게 뭐죠? 얼음이. 그래서 비중도 액체상의 물보다도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죠. 물 위에 뜬다는 얘기죠, 비중도. 왜냐면 얼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또 여기에다가 뭘 섞어요? 각종 우리가 아까 침투제, 증점대 이런 거 섞어서 쓰잖아요. 그죠? 왜?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경제성도 있고, 물이. 단점은 이 영하가 되면 동파하잖아요. 그죠? 단점. 또 소화가 끝난 다음에 물바다가 되면은 수선 피해라고 그러죠. 2차 피해. 그 다음에 금수성.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금수성 화재나 그 다음에 C급 전기 화재는 적응성이 크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아까 수선 피해 했네요. 첨가제가 물의 소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첨가제 하는 게 부동액이죠. 낮추는 거죠. 얼지 않게 하는 거. 침투제. 웨팅 에이전트라고 하죠. 웨팅. WTT ING 에이전트라고 그래갖고 이게 침투제.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한 거죠. 침투를. 1% 이하의 계면 활성제를 가해가지고 표면 장력을 낮춰서 침투 효과를 높인다. 표면 장력은 쫙 퍼져서 딱 막는 효과니까 그러면 침투를 못 하잖아요. 불에 이렇게 침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염에. 그걸 침투제예요. 증점대. 점도를 높여가지고 물에 유실되는 걸 방지하는 거. 유화제 얘기했죠? 고비점 유류에 대해서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걸 우리가 이런 거 첨가제가 많이 있네요. 이 첨가제가
부동액 또는 뭐예요? 침투제, 증점제,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물이 수소결합으로 인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분자간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비열, 잡열, 표면 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뭉치는 힘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풀어주는 게 뭐예요?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고차는 얼음이 또 나와요. 얼음이 액체의 물보다도 배관 등이 동파를 일으킨다.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최적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얼음은 이게 뭐죠? 얼음은 최적이 커지잖아요. 얼음은. 그죠? 얼음은 최적이 커진다는 얘기는 밀도는 뭐예요? 작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질량이라도. 그러니까 얼음은 액체 밀도가 작아서 배관 등의 동파를 갖다가 일으킨다 그랬어요. 옥텟 규칙이라고 했는데, 옥텟. 옥텟 하면은 8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8. 옥텟. 규칙, 룰.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뭐죠? 28 이렇게, 가전자가 28 이렇게 나가잖아요. 28 나가는데, 수소하고 헬륨 이외에는 최외곽 전자수가 8개일 때 가장 알죠. 보통 여기 원자핵이 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궤도에서는 2개, 또 그 다음에서는 8개가 들어가잖아, 이게. 이 8개가 들어가야지만은 가장 안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소의 최외곽전은 6개라는 얘기예요, 6개. 그러니까 뭐죠? 2개가 어디서 와야지 결합하죠? 두 개가 어디서, 물은 수소에서 2개가 오잖아요. H2니까.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전자를 공유하는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전기 음성, 수소 결합 나와요. 전기 음성도란 2개의 원자 또 나오네요. 2개의 원자가 공유 전자쌍으로 결합할 때 서로 공유 결합을 하기 위해 내어놓는 전자쌍을 끌어다니는 능력이다. 물의 경우에는 산소 원자는 마이너스잖아. 수소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강한 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분자 내의 결합인 물은 뭐예요? 공유 결합이에요. 극성을 띠는 거예요. 또 분자 내의 결합이죠. 또 분자 간 결합인 수소 결합이 발생하는데 수소 결합의 세기는 공유 결합 세기의 110분의 1 정도지만 이 10분의 1 정도 되는 것도 뭐예요?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의 수소 결합이라는 특성, 현열 나오는 물의 현열. 현열은 뭐예요? 우리가 했죠, 그죠? 온도별로 물이 만약에 0도씨에서 100도씨로 한다면 그 현열이죠, 그죠?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Q는 뭐죠? G, C, 델타 T, 뭐 이런 이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다, 이렇게. 그래서 G는 질량, C는 비열, 물은 비열이 1이라는 얘기죠. 물의 화학적 특성인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인력이 켜져 현열이 증가한다. 우리 현열이 증가한다. 표면 냉각. 원소시에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보다도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계시대 물이 떨어지면은 부력보다도 물방울의 중력이 더 커야지만 침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이 크면 클수록 화원에 침투할 성능이 커지는데 이러한 냉각을 표면 냉각이라고 그러고 스프링클러의 K값이라고 있어요. K값. K값이 커질수록 물방울이 크기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스프링클러의 K값이 자꾸 나오네요. 나중에 스프링클러 할 때 이 K값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는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K값이 커지면 물방울이 크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화세에 더 침투를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K값이 표준형은 80이라고 그러고, 아까 ESF라고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기 반응형 또는 조기 진압형이 K값이 320이네요. 그러니까 뭐죠?
표준형은 80, K 값이 표준형은 80인데, 이거는 32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순간, 그러니까 족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까 ADD 했잖아요. ADD. 실제 진화 밀도가 요구하는 RDD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걸 키우니까 이게 커지는 거죠. 그죠?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빨리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잠열. 현열하면 이제 잠열. 잠열은 뭐예요? 증발 잠열 뭐 이런 걸 얘기하겠네요. 잠열 뭐 이렇게. 그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되는 열이라는 얘기죠. 그게 물 같으면 540kcal 아니에요. 예. 그래서 Q 잠열은 뭐 RG 여기 뭐 감마지인데 뭐 똑같이 뭐 RG 뭐 이런 얘기했네요. 이렇게. 여기 뭐 잠열을 갖다가 뭐 R이라고 생각한다고 저거 뭐 그냥 그거야 정의학에 따라 다름이잖아요. 이렇게 RG 감마지 뭐 또는 RG 이렇게 하는데 요게 뭐냐 이게 잠열이다 이거지. 그래서 얼음이 6kcal per kg. 100도씨에서 증발되는 뭐 539 또는 540이죠.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상이고. 또 물의 화학적 특성인 수소결합에 의해서 인력이 켜진다. 잠열이 증가한다. 인력이 커지니까. 서로 땡기는 힘이 커지니까. 질식 및 기상냉각이란데요. 잠열을 이용한 물방울은 표면적이 클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물방울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랬어요. 그죠? 입자가 작으니까 표면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방울이 작을수록 질식 및 기체 상태의 냉각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잠열의 효과는 뭐 그냥 아까 여기 있죠. 요거는 스프링클러. 요거는 뭐죠? 여기 어떻게 보면 소화전이니까 요거는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물분무, 미분무. 그 입자가 작은 사이즈가 이게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잠열의 효과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미분무가 이렇게 해서 미분무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물분무, 스프링클러 이런 순이다 이거예요. 그 미분무가 잠열의 그래서 미분무는 1mm 이하의 물입자를 말하고 NFPA 그 미국의 방화 기준에서는 DV가 0.99가 1000마이크로메타 나왔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되겠네요. DV에 대해서. DV가 0.99 1000마이크로메타다 이런 얘기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까지만 제가 한번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저기 1000마이크로니까 뭐예요? 1mm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마이크로니까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물방울을 영어로 하면 드롭레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드롭레트예요. 드롭레트가 볼륨이죠. 볼륨 최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DV는 요거의 약자예요. 요거의 약자라고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누적 최적이라는 것은 뭐죠? 물방울 사이즈가 여기 사이즈가 이게 이제 몇 프로냐 할 때 쭉 누적 최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건 이제 사이즈예요. 물방울 사이즈가 여기는 이제 몇 퍼센트냐 이게 나오고 이제 최적 분율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무슨 이게 물방울이 크기가 몇 퍼센트 이하는 얘기죠. 크기가 얼마가 몇 프로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죠? 여기가 이제 누적된 거예요. 물방울을 전부 다 더한 거라는 얘기겠죠. 그 누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작은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사이즈니까 물방울이 작은 사이즈, 또 큰 사이즈는 이거만큼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사이즈가 뭐냐면 99%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야? 물방울이 1mm 이하의 물방울이 몇 프로? 99%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mm 이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뭐 0.9mm도 쓸 거고 0.8mm, 0.7mm 그런 사이즈를 다 더하니까 1mm 이하가 전체 더한 게 99%라는 얘기예요. 이 DV 0.9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거 나오는데 야 DV 0.9가 뭔 의미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방사선은 물 입자 중에 99%가 약 1mm 이하라는 얘기예요. 즉 미만, 이하면 미만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왜냐면 물방울이 크기는 작은 것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누적했을 때의 최적 분포가 우리가 뭐죠? 그 물방울의 누적 최적 분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분율은 프랙션이잖아요. 프랙션. 예, 프랙션. 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붙여가지고 요 볼륨도 이게 소문자를 써가지고 그랬죠. 예. 소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뭐죠? F자를 있어요. 최적 분율이다 이거죠. DVF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 뭐 물방울의 크기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그 뭐 스프링클러 하든 아니면 물 분부든 미분무에 이렇게 물방울을 갖다가 쏟아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뭐죠? 이게 미스트로 해가지고 더 작은 물방울을 갖다가 이게 뿌리는 그때 뿌리는 게 뭐예요? DVF 0.99라는 것은 1mm 이하짜리를 1mm 이하가 전체 99%라는 얘기예요. 예. 즉, 예, 1000 마이크로메타가 그렇다는 얘기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표면 장력이 나오는데 이 표면 장력은 다음 강좌에서 또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물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의 특성을 완전히 그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이게 여러 가지를 했네요. 특히 이 개념, 그래, 물의 뭐죠? 우리가 특성, 이건데, 물의 어떤 최적 팽창, 또 증기로 됐을 때, 또는 뭐예요? 또 이게 어떤 중량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팽창,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질식작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열을 갖다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그런 냉각작용이죠. 요 세 개를,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하고, 요거는 조금, 예.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요거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